也我希望这个罐头不会过期。如果一定要加一个日子的话，我希望它是1万日。줌렌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화각은 1635, 2470, 70200 그리고 2410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다양한 렌즈 화각들이 있지만요. 미러리스 시대가 되면서 이 같은 대표적인 화각 말고도 새로운 줌 범위나 조리개 조합 등은 신제품을 기대하는 또 다른 포인트가 됐는데요. 캐논의 RF2870 f2.0 LA은 아주 흥미로운 줌 렌즈가 출시됐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RF24105, f2.8 L, IS, USM, Z 렌즈인데요. 마침 홍콩에 다녀올 일이 있어 이 렌즈를 제대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의견일 것 같은데요. 크기와 무게는 호불호 포인트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렌즈의 스펙에 혹했다가 너무 크고 무겁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는데 이 렌즈의 활용도와 성능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는 생각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방문한 홍콩에서 촬영한 샘플들과 함께 렌즈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종의 원렌즈 챌린지로 모든 샘플들은 이 렌즈만 사용해 촬영했는데요. 이 렌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24에서 105mm까지의 줌 범위를 갖고 고정 조리개가 무려 f2.8이라는 것이죠. 촬영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 그런 스펙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렌즈를 통해 다양한 샷 사이즈를 하나의 렌즈로 시도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미 캐논에는 같은 줌 범위의 고정 조리개 f4 렌즈가 있지만 인물 위주의 촬영이라면 f4와 f2.8은 차이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맞는 발음인지는 모르겠으나 초이형 단지 주차장에서 시작해 보겠고요. 지호, 은서 두 분이 모델이었고 유튜브 동료들인 프로덕션 티미고 소속 로켓펀치와 김비디오도 이번 출장에 함께 했습니다. 일단 캐논 카메라들은 인물 중심의 촬영에서 꼭 생각나는 카메라들이고요. 촬영 스팟 또한 눈을 사로잡는 컬러들이 가득해 기대가 되는 장소였습니다. 고정 F4 또는 f2.8의 줌 렌즈들은 저도 좋아하고요. 활용도가 높은 렌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F4 렌즈들의 경우 휴대성이 큰 장점이 되겠고요. f2.8 렌즈들이 다소 무겁긴 하지만 결과물만 놓고 본다면 역시 f2.8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질이나 배경 흐림과 같은 부분에서 말이죠. f2.8과 f4는 한 스톱 차이지만 배경 흐림 정도 차이는 경우에 따라 꽤 구분이 되는 정도라 인물에 좀 더 집중되게 하는 쪽은 확실히 조리개 f2.8 렌즈들입니다. 나중에 손 떨림 버전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긴 한데요. 이번 영상에서 삼각대 없이 모든 촬영을 진행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해외 로케였기 때문에 시간을 밀도 있게 써야 했는데요. f2.8 고정 조리개로 24mm부터 시작하는데 렌즈 교환 없이 바로 105mm 망원단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은 정말 큰 장점이 됐습니다. 광각을 촬영하고 바로 최대의 망원으로 당겼고요. 이 렌즈를 통해 인물에서 괜찮은 배경 흐림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리개 f1.4짜리 단렌즈들과 동등한 수준은 절대 아니지만 줌렌즈에서 이런 활용도는 상당히 신선한 포인트였고요. 빠르게 광각과 망원을 오고 갈 수 있으면서 고정 조리개 f2.8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큰 효율로 다가왔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요. 필터 사이즈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촬영은 가변 핸디 필터와 8분의 1 미스트 필터를 사용했는데 이 렌즈의 구경이 82mm죠. 필터를 하나만 끼우면 상관이 없었는데요. 이처럼 필터를 여러 장 끼울 때는 두 번째 필터는 95mm짜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24에서 30mm 광각단에서 비네팅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홍콩의 첫 이미지로 각인된 건 공각기동대였던 것 같습니다. 용적률이 정말 높은 홍콩의 아파트는 하늘에서부터 짓누르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데요. 그 예전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몬스터 빌딩입니다. 초이형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고요. 이 영상에서 여러 번 반복하게 될 이야기인데 앵글을 잡고 렉 버튼을 누를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었고요. 24에서 105mm까지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조리개가 고정 f2.8이라는 건 쓸수록 매력 넘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남은 영상에서도 몇 번을 더 이야기하게 될 것 같고요. 물론 1.3kg가 넘는 렌즈 무게에 카메라까지 더하면 2kg가 넘어 순간순간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동시에 렌즈 교환을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에서 오는 장점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렌즈는 RF2470 f2.8 LIS USM과 동등한 수준의 광학적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테스트해보지는 않았지만 최대 개방에서도 충분히 좋은 화질을 느낄 수 있었고요. 사실 최근 카메라들은 렌즈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화질은 이미 다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미스트 필터와 같은 글래스를 사용해서 선회도를 좀 낮춰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질은 이미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미스트 필터를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인 화질이 받쳐주지 않으면 또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렌즈는 분명히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밝은 피부톤과 빨간색 착장이 장소와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는데요. 캐논의 피부톤과 붉은색 표현은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인데 건물 사이로 살짝 들어오는 빛과 더불어 인상적인 장면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화각과 조리개는 깡패였고요. 그만 반복하고 싶은데 또 말씀드리게 되네요. 잠깐 이 렌즈에 대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해 본 영상을 보겠는데요. 이 렌즈는 PG-E2라는 어댑터를 사용하면 파워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직접 사용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영상용으로 잘 활용되기 위한 렌즈로 보이죠. 물론 사진용으로도 손색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포커스 브리딩과 팝포컬, 마지막으로 AF 속도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포커스 브리딩은 포커스가 이동할 때 마치 숨 쉬는 것처럼 화면이 확대됐다가 축소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먼저 24mm부터 보겠습니다. 꽤 근거리부터 망원까지의 테스트인데 여기서는 브리딩이 좀 보였습니다. 사실 브리딩 정도가 큰 편은 아니었고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또 충분히 인지될 정도는 됐습니다. 50mm입니다. 24mm와 50mm의 한 중간 정도 화각 테스트까지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일단 50mm 정도에서 브리딩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리딩 억제력이 좋다고 들었는데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105mm입니다. 망원으로 갈수록 브리딩 억제력이 더 좋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상용으로 신경 쓴 것이 보이는 포인트였고요. 팝포컬은 줌을 이동해도 꾸준히 포커스가 맞는 것을 의미하는데 24mm부터 105mm까지 꽤 빠르게 줌링을 돌려봤습니다. 이 부분도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보였고요. 8K로 촬영해 영상을 확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봤습니다. 팝포컬도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 기능을 몇 번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장노출 촬영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F 속도인데요. 광각이던 망원이던 근거리던 장거리던 속도는 상당히 빨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상용으로 쓰기에 꼭 필요한 포인트들을 잘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 외에 줌링과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줌링이 되게 부드럽게 작동이 됐습니다. 특히나 딱 멈춰 있다가 돌리기 시작할 때 되게 부드러웠는데요. 영상용 렌즈라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줌링의 마찰이 되게 적절하게 느껴졌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되게 부드럽게 작동하는 점이 영상용 줌 렌즈로서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콩섬의 센트럴로 장소를 옮겨봤습니다. 홍콩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죠. 중경상림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등장인물 중에 페이가 경찰 663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벌어지는 장면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한데요. 영화와 동일한 시선에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보지는 못했지만 주변 풍경들과 에스컬레이터 내부를 좀 더 촬영해봤습니다.
이 렌즈는 5.5스탑까지 손떨림 보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카메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비스와 함께 최대 8스톱까지 손떨림을 보정한다고 하는데요. 그 특징을 적극 활용해 봤습니다. 손떨림 보정의 경우 1에서 3단계까지 쓸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로 놓고 촬영했고요. 이와 같은 장노출에서는 3단계로 놓고 손으로 단단히 들고 촬영했습니다. EOS R5의 경우 영상에서 8분의 1까지 롱셔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변 핸디를 2장 활용해서 주강에서 조리개를 f2.8로 또는 가급적 밝게 유지한 채 8분의 1 셔터 속도로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워낙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라 어딜 가나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모델에게 가능한 움직이지 않게 요청하고 주변은 끊임없이 움직이니 움직임 속도 차이에 의한 모션 블러를 통해 자연스럽게 모델의 눈이 가도록 했습니다. 그 근처에 예전에 관공서로 사용됐던 관광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유럽에 직접 방문해 본 적은 없지만 급 유럽 어딘가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들기는 좀 버거웠는데 나름 쓸만했고요. 적당히 닌자웍을 하고 걸어주니 짐벌만큼은 당연히 아니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손떨림 보정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튀는 구간은 있었고요. 영상에서 안정적인 구간을 선택하고 60p로 촬영했기 때문에 50% 슬로우만 걸어도 꽤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모델의 착장도 장소와 어울리는 점도 좋았습니다. 핸드헬드 8분의 1 롱셔터로 망원에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장점입니다. 센트럴에는 곳곳이 촬영 스팟이었는데요. 벽화와 골목들이 많이 있어 비비드한 컬러가 가득해 촬영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지호님이 또 키가 크고 비율이 워낙 좋아서 망원으로 자연스러운 파파라치 샷도 좀 담아봤고요. (10년) 전의 홍콩은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과 상당히 닮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로 위에 머리를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 간판들이 홍콩의 상징과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10년 만에 방문한 홍콩은 예전 그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야경은 욕심나는 것이었는데요. 화양연화, 중경상림, 아비정전 같은 영화들은 한 1, 2년에 한 번은 주기적으로 찾아보게 되는데요. 홍콩은 여전히 저에겐 낭만이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예전 홍콩의 상징과 같은 네온 사인은 더 이상 보기 힘들어졌지만요. 8분의 1 롱셔터로 촬영한 장면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포인트였는데요. 모델 앞으로 행인들이 계속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MF를 적극 활용해줬습니다. 오래 촬영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포커스를 맞추고 핸드헬드로 줌을 이용하여 다양한 샷 사이즈로 시도해봤는데요. 넓은 줌 범위와 팝포컬 기능이 유용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연히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촬영하는 것이 중요했을 텐데 아이비스와 렌즈 IS의 조합은 핸드헬드로 이런 장면이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도 네온 사인이 조금 남아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모델과 주변 환경의 움직임, 속도 차이가 만들어주는 장면은 야경에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렉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보는 동안 머릿속에서 영화의 BGM들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고요. 렌즈 외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렌즈에 줌과 포커스링 외에도 아이리스링이 하나 더 있는 점이 유용하고요. 이건 RF 렌즈들의 특징이죠. 또 여기에 다른 기능을 커스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가능한 삼각대 마운트도 정말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삼각대의 중심을 잘 잡아서 올려놓으면 유압식 삼각대 기준 줌 범위를 변경해도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도 꼭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었고 짐벌에 올려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꽤나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렌즈에 대해 좋은 점들이 더 많이 보이긴 했는데 뭐든 완벽한 건 없잖아요. 단점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크기죠. 199mm, 그러니까 거의 20cm의 길이와 1.33kg의 무게. 이런 부분들이 이 렌즈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부담으로 느끼게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추가로 430만원에서 1000원 빠지는 가격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죠. 2470 표준줌과 105mm 망원 렌즈를 두 개 합친 것보다는 가벼운 것 같고요. 가격은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 어쨌거나 객관적으로 크고 무겁고 비싼 건 사실이긴 하니까요. 뭐 사실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거기에 광각에서는 왜곡이 좀 보였는데요. 뭐 저의 경우 사실 기본적으로 카메라에서 왜곡, 주변부 색수차 보정 등의 기능은 항상 켜고 촬영하고 있고 4K 영상 촬영 기준 왜곡은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선택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 상황에서 이 렌즈를 통해 직접 촬영해 보니 23mm에서 105mm의 넓은 줌범위, 여기에 조리개가 고정 f2.8이라는 점은 정말 훌륭하고요. 게다가 손떨림 보정 성능도 뛰어나다라는 점, 이 렌즈의 특징과 장점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또 강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원렌즈 챌린지를 하면서 캐논의 RF16mm f2.8과 같은 가벼운 초광각 렌즈를 함께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6mm에서 오는 시원함은 23mm로는 또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 또 있잖아요. 뭐 여행용으로 또는 뭐 현장 스케치나 웨딩 촬영과 같은 용도에서도 이 조합으로 꽤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휴대성이 선택의 최우선인 분들에게는 역시 이 렌즈는 추천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때때로 장망원의 또 필요성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없던 스펙의 렌즈라 써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뭐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한테는 무게가 그렇게 크게 문제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뭐 영상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일단 리뷰 영상 제작을 위해 대여받았지만 반납하기 정말 싫어지는 그런 렌즈였습니다. 뭐 일단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안녕.